집. 그러니까 당신이 그 큰 건물을 유산으로 받게 됐던 거야? 아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아무 말 없었잖아. 아버님이 생전에 그렇게 큰 재산이 있던 것도 몰랐고.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관련해선 한마디도 안 하셔서 난 남기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변호사한테 연락 왔더라고. 아버지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고 유서에서 나에게 지급하라고 쓰셨다고. 우와, 건물 검색해보니까 엄청 으리으리한 건물인데 여기 월세만 받아도 달에 몇 천은 벌겠네. 아버님은 이렇게 부자셨으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돈 없다는 소리 자주 하셨대? 나도 모르겠어. 변호사 말로는 옛날부터 사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어안이 벙벙해. 그럼 당신이 건물주 되는 거야? 대박이다. 와, 그럼 나 회사 그만둬도 되겠다. 갑자기 회사를 왜 그만둬? 아이, 그렇게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뭐하러 푼돈 벌겠다고 회사를 가. 그깟 회사 바로 때려치우고 말지. 안 그래도 요즘 부장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유산은 유산이고 회사는 회사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내가 받은 거지 당신이 받은 건 아니잖아.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지. 당신은 걸핏하면 회사 관두려고 하더라. 저번 회사도 무슨 사업한다고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선 바로 관뒀잖아. 그 회사 연봉도 좋고 복지도 괜찮았는데. 사업으로 날린 돈도 상당한 거 알지? 거기 우리 아버지 돈도 좀 있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회사 관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래놓고 또 관둔다는 소리부터 먼저 나와? 아니,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그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전한 거고, 지금은 완전 성공했잖아. 그리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아버님도 그래. 돈이 이렇게 많았음 그때 투자금 더 대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사업 성공시켰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안 도와줘서 사위 망하는 꼴을 보냐. 얼마 당신 아버님 이렇게 재산 많은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아무 말 안 한 거 아니야? 나 회사 계속 다니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추측 좀 그만해. 그리고 당신이 이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숨기지. 당장 이렇게 큰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회사 관둘 생각부터 하잖아. 내가 건물 받는다고 당장 달라질 거 없으니까 회사 계속 다녀. 아버지도 그랬지만 내가 봤을 때도 당신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게 제일 적성에 맞아 보여. 회사에서도 좀만 더 다니면 승진시켜준다고 했다며. 근데 왜 자꾸 관두려고 해? 솔직히 저번 회사들도 더 오래 다녔음. 지금 과장이라도 달았을 텐데 당신이 자꾸 휴직하고 관두고 하는 바람에 이번 회사에서도 대리인 거 아니야. 글쎄, 내 목표는 직장인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다고. 승진한다고 돈을 드라마틱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영, 나 관두면 안 돼. 솔직히 건물 월세만 받아도 우리 충분히 먹고 살잖아. 당신도 회사 관둬. 우리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니까. 난 회사 다니는 게 훨씬 행복한데? 그리고 우리가 언제 또 불행했다고 그래? 당신 회사 관두면 나 진짜 당신이랑 안 살아. 참나. 재산 생겼다고 벌써부터 이혼 운운하네. 어째 태도가 좀 거만해졌다. 어?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태도가 좀 달라졌다 이거지. 당신 설마 나랑 이혼하고 그 재산 혼자 먹으려는 건 아니지? 그러려고 밑바꾸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당신 웬만하면 이혼 얘기 꺼내지도 않잖아. 근데 내가 회사 관둔다는 소리 좀 했다고 바로 이혼하자 하잖아. 그러니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 당신도 참. 당신이 회사를 관두려고 하니까 그렇지. 난 돈을 얼마 벌어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매일매일 성실히 일해서 돈을 모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도 평생 그런 자세로 열심히 사셔서 재산 모으셨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맨날 월급 적다고 툴툴거리지 말고 제발 성실하게 좀 살아봐. 일확천금이란 게 어딨어? 하루하루 열심히 모아서 큰 재산이 되는 거지.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도 몰라? 티끌 모아봤자 티끌밖에 안 되는데. 자산가들 봐봐. 다 큰 돈으로 시작했다고. 어? 알았어. 회사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아무튼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한다니까. 그럼 건물 월세 받아서 뭐 할 건데? 그건 차차 생각해봐야지. 아버지 유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아예 없다고 생각하라고. 괜히 당신이 들떠있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치사하기는. 근데 어디 안 좋아? 아까부터 왜 이렇게 배를 쓰고 있어? 또 소화가 안 됐나 봐.
요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그러게 한꺼번에 너무 먹는다 했다. 내가 뭘 얼마나 먹었다고. 아, 병원을 가보든가 해야지. 그러던가. 다음 날 병원. 갑자기 왜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소화제만 줘도 될 것 같은데.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나? 괜히 찝찝하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아? 반차만 써서 얼른 가봐야 되는데. 그냥 전화해서 연차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어, 어머니네? 어머니가 무슨 일로 먼저 전화를 하셨지? 여보세요? 유나야. 회사니? 어머니, 저 병원이에요. 병원? 어디 아프냐? 그냥 소화가 잘 안 돼서 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 예약해주면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하네요. 마침 자리가 비어서 바로 큰 병원 와서 검사 받으려고 하는데 앞에 대기가 많아서 좀 오래 걸리네요. 예? 소화 안 된 거 갖고 큰 병원을 갔어? 그냥 약국에서 약이나 사 먹지.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증상이 계속 반복돼서 한번 검사 받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 저기, 나 얼마 전에 말한 거 기억나니? 네? 그게 뭔데요? 그거 있잖니. 우리 아파트 앞 상가 1층에 자리 좋은 데 비었다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손님들 끌어모은다고 말했잖아. 거기로 식당 옮기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지. 부동산 아주머니랑도 얘기해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래. 그리고 거기 탐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 특별히 내가 친분이 있으니까 우선권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따 시간 되면 부동산 와서 계약 좀 해주지 않으련? 네? 어머니, 그 얘긴 전에 끝났잖아요. 솔직히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으론 어머니가 그 식당을 계속 운영하시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허리 디스크도 있으셔서 오래 일하시기에도 힘들고 지금 가게 자리도 좋은 자리긴 하잖아요. 회사들 앞이라 점심 장사하기에도 좋고. 그런데도 손님이 별로 없잖아요. 계속 적자기도 하고요. 근데 거긴 월세도 더 비싸고 권리금도 세던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왜 저한테 계약을 해달라고 하세요? 어머머, 얘 모르는 척하는 거 좀 봐. 아들한테 다 들었어. 다돈어른한테 큰 유산을 받았다며? 그렇게 큰 건물을 통째로 받았는데 시어머니 가게 하나도 못 차려주니? 그 생각 같아서는 너가 받은 건물 1층에 공짜로 자리 마련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는데 거긴 거리도 멀고 이미 다 꽉 차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로 배려해준 거 아니니? 그리고 너 그렇게 큰 유산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할 수 있냐? 내가 돈이라도 꿔달라고 할까봐 그랬니? 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들은 소식이기도 하고 저도 오늘 아침부터 병원 가느라 그랬죠. 그럼 남편이 그새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 당연히 얘기해야지. 그래서 계약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시어머니가 원하는데? 어머니,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가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맨날 손님이랑 싸우고 반찬도 몇 번 재탕하다가 걸려서 경고받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와서 어머니가 잘못한 거 저도 들추고 싶진 않은데요. 어머니가 식당 운영하시는 게 아무래도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님도 매번 적자 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잖아요. 근데 왜 또 식당을 하려고 하세요? 나 참,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잖니. 그때는 돈이 없어서 나 혼자 식당 운영하려고 해서 그런 거고, 이제 우리 집에 돈이 많아졌는데 직원 몇 명 고용해서 알아서 운영하게끔 하면 되는 거지. 부잣집 사모들은 다 그렇게 식당 몇 개씩 갖고 있고 그래. 그리고 뭐 이참에 프랜차이즈로 열면 되지. 그럼 본사에서 알아서 조리법 알려주고 그럴 거 아니냐. 내가 아는 아줌마도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번다더라. 아무리 직원들 시키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해도 사장님이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프랜차이즈 생각하더라도 조금 더 알아보고 해야지. 이렇게 무작정 가게부터 계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돈 쓰기 싫다는 거네. 아들 말이 맞네. 조금 더 알아보고 해야지. 재산 생겼다고 갑자기 태도 달라졌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달라졌다고 남편이 또 쓸데없는 말 한 거예요? 어디서 내 앞에서 아들 욕을 하냐?
그 건물만 해도 매매가가 30억은 훌쩍 넘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큰 재산을 받아놓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생각을 안 하니? 너 다시 봤다? 어머니, 제 뜻이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알긴 뭘 알아? 아주 치사해서 살 수가 없네. 끊자! 어머니, 어머니! 아, 이 사람은 대체 언제 또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야? 아무튼 입 가벼운 거 좀 고치라니까. 네, 제가 김유나예요.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날 저녁, 집.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오자마자 사람을 잡아. 무슨 일인데? 어머니한테 바로 얘기했더라. 아까 나 병원에 있는데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 왔어. 가게 좀 계약해달라고. 저번에도 간신히 말렸는데 거기에 이 얘기를 하면 어떡해. 어머니 이러실 줄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뭘? 집에 경사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지. 그럼 계속 숨길 작정이었어.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말하려고 했지. 어머니가 가게 계약 안 해준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그 뒤엔 연락도 안 받으셔. 그러게 하나 좀 해드리면 되지. 뭐 그리 어렵다고. 어? 그때도 얘기했잖아. 어머니 가게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머니 음식도 그렇게 특색 있지 않고 간혹 재료 유통기한 지난 거 써서 경고도 먹고 그랬잖아. 반찬 재탕하는 가게라고 손님들 사이에도 이미 소문이 자자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게만 옮긴다고 일이 해결이 돼? 그러니까 더더욱 옮겨야지. 이미 그 자리엔 소문이 났으니까. 그 엄마 말 들어보니까 프랜차이즈로 여실 거라고 하던데? 그럼 문제 자체가 없을 거 아니야? 가게 위치도 좋으니까 손님들도 몰려들 테고. 어머니 기본 태도부터 변해야 그것도 가능한 거지. 10년 넘게 그러셨는데 프랜차이즈 얻었다고 그러지 않으리란 법 있어? 당장 잘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나 돈 생겼다니까 가게부터 계약해달라고 하잖아. 그거부터가 난 불안하다고. 불안할 게 뭐가 있어. 당신 보고 가게를 차리란 것도 아니고. 당신 진짜 야박하다. 그렇게 막대한 재산이 생겼음 오히려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스크리지 영감도 아니고 엄청 돈 아끼려고 하네. 뭐? 나한테 건물이 생긴 거지 현금이 생긴 건 아니잖아. 그리고 생겼다고 해도 돈을 써야 할 때 써야지 그냥 막 쓰면 돼? 아버지가 나 그렇게 돈 쓰라고 재산을 물려주셨을까? 아이 우리 엄마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진짜 너무한데 너무해. 알았어 해주기 싫은 마. 누가 억지로 돈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 그렇게 사정했음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시댁 어려운 줄도 모르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괜히 이러는 것 같아? 어머니 지금 가게도 내가 절반 정도 해드렸잖아. 회사에서 보너스 받은 거랑 그동안 적금 모은 거랑 해서.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섣부르게 가게를 또 계약하긴 힘들단 거잖아. 정말 내 뜻 모르겠어? 알겠어. 해주기 싫으면 말라고. 누가 뭐래? 나 피곤해. 먼저 들어가 잘게. 여보! 아, 저 사람이 진짜 왜 저래? 속 쓰려. 속이 왜 이렇게 쓰린 거야?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몸이 안 좋은 것 같네. 검사 결과가 얼른 나오든가 해야지. 일주일 후 진료실. 네? 그러니까 제가 암이라는 거요? 네, 부신남 말기네요. 그동안 상당히 몸에서 보내는 증상이 많았을 것 같은데 다 참고 계신 거예요? 그냥 속 쓰리고 소화 안 되는 것 말고는 없어서. 근데 부신암은 처음 듣는 암인데 그게 뭐예요? 암 중에서도 희귀한 암이긴 하죠. 아무튼 바로 입원하시고 치료 받으셔야 돼요. 이미 전이가 상당히 일어났어요. 보호자분께도 연락하시고요. 이번 수속은 앞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2시간 후 병실. 갑자기 입원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암이라고? 나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 갑자기 검사 결과 통보하더니 급하니까 바로 입원하라고 하네. 마침 자리 났다고. 회사에도 아직 연락 못했는데. 지금 회사가 중요해. 당신 몸이 더 중요하지. 어쩐지 요즘 내내 소화 안 된다고 배를 부여잡고 있더라니. 쉬나면 또 난생 처음 들어보네. 치료받으면 괜찮대? 일단 정밀검사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대. 근데 이미 말기고 전이도 다른 장기에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치료가 꽤 어려울 수 있다고 하네. 여보, 어떡하면 좋아? 나 이대로 죽는 건 아니겠지? 죽긴 누가 죽어.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걱정 마. 치료 받으면 괜찮을 거야. 당신은 일단 누워서 쉬고 있어.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이럴 줄 알았으면 검사 받을 때도 내가 같이 가줄걸. 난 당신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속 많이 썩히긴 했잖아. 엄마도 소식 듣고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 난 나가서 수속 마저 받고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쉬고 있어. 어머니도 바로 오시는구나. 괜히 나 때문에 번거로우시겠네. 번거롭긴. 당신이 아프다는데 당연히 오셔야지. 아무튼 쉬고 있어. 알았어. 그래도 남편밖에 없네.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보호자 역할 자처하고 그렇게 눈물까지 글썽일 줄은 몰랐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닥달했나 봐. 그렇게 내 생각밖에 안 해주는 사람인데. 1시간 후 병실. 아이고, 유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네가 암이라니. 어머니 오셨어요? 거리도 먼데 고생하셨어요. 지금 오는 게 문제니? 많이 아프대. 아들 말로는 말기암이라고 하던데. 암도 무슨 부모식이었다고 했는데 뭐였더라? 부신암이요. 아, 그래, 부신암. 뭐 그런 희한한 암이 다 있다니. 이렇게 될 때까지 정말 몰랐어. 말기였으면 여기저기 아팠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속쓰리고 소화 안 된 거밖에 없어서. 젊은 애가 이게 무슨 난리라니. 몸도 가녀린데 안 퍼질 곳이 어디 있다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철없게 가게 계약해달라고 큰난리 피웠으니 괜히 나 때문에 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몹쓸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싶다. 정말 미안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런 거 아니니까 괜히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좀 못살게 굴었니. 이제 걱정 마렴. 너 완치될 때까지 내가 친정엄마처럼 보살필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간병인 부르면 돼요. 어머니도 허리디스크로 편찮으시고 가게도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니야. 아플 때일수록 친정 부모님 생각나는 법인데 넌 두 분 다 돌아가셨지 않니? 그러니 내가 부모님 역할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죽고 나서 사돈 볼 면목이 있지. 어차피 네 말대로 가게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네 간병하면서 나도 좀 쉬면 리스크도 낮고 그러겠지. 여기 간이 침대도 있잖니? 괜찮으니까 넌 네 몸만 신경 써라. 요즘 암은 병도 아니라 그러더라. 분명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맘 써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나랑 아들이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너무 걱정 말거라.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아들은 어디 갔어? 와이프가 이렇게 아픈데 대체 어딜 간 거야? 설마 담배 피우러 간 건 아니겠지? 아, 회사 잠깐 갔어요. 일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와이프가 더 중요하지. 꼭 오늘 같은 날 안 하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혹시나 아들이 네 마음 상하게 하면 꼭 나한테 말해라. 아플 때 서러운 일 당하는 게 제일 마음에 남는 법이거든. 나는 아직도 네 시아버지가 나 몸살로 몸져 누웠을 때 왜 자기 밥 안 차려주냐고 뭐라 했던 게 생각이 나. 한때는 감기 몸살도 그런데 너는 암에 걸렸으니 오죽하겠니? 그래도 저 아프다고 하니까 수속도 혼자 다 밟고 저 엄청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든든하던데요? 왜 남편이 곁에 있어야 되나 오늘 새삼 그 소중함을 깨달았잖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힘들수록 서로 의지하는 게 가족이지. 앞으로도 기대 거라. 그럴게요,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친정 부모님처럼 챙겨주려고 하시고 마음이 든든하네. 아, 괜히 가게 계약 거절한 게 마음에 걸리네. 이렇게 알뜰살뜰 다 챙겨주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했을까? 이틀 후 진료실. 검사는 끝났고요. 결과 나오는 대로 향후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나가볼게요. 네, 안정 취하시고요. 검사 결과가 잘 나와야 할 텐데. 그래, 어머니랑 남편도 고생을 덜 할 텐데. 벌써 이번 내내 내 병수발 다 들어주고. 이래서 환자보다 간병인이 더 힘들단 말이 나오는구나. 남편이 벌써 왔나? 남편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사람 인생 안치 앞을 모른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네요. 내가 건물주가 될 줄이야.
진짜 건물주는 누가 되나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건물 월세만 받아도 아주 돈방석에 안겠더라. 근데 부시남 그거 심각한 병 맞지? 금방 죽는. 알아보니까 암 중에서도 흑이암이라 한국에서도 치료 방법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대요. 게다가 말기 암이니 치료받아봤자 금방 죽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 독한 것이 혹시라도 살아남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니? 에이, 그니까 그 전에 마음 약해질 때를 노려야죠. 원래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진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병인 자처한 거고요. 이미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쟤 벌써 마음 약해져선 저한테 그동안 자기가 세게 말했던 거 미안하다고 그러던데요? 이 속도대로라면 유산 넘기려고 구워 삶기 딱 좋다고요. 하긴 나한테도 착하게 굴더라. 눈만 마주쳐도 고맙다고 눈물을 질질 흘리던데. 하긴 지도 찔리는 게 많은 거지. 그동안 나한테 할 말 못 할 말 못 가리고 말했잖니. 돈 좀 대준 것 같고 그렇게 유세를 떨고. 그니까 말이요. 그래서 벌 받나 보죠. 유산 넘겨받을 때까지만 잘해주자고요. 그러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어디 요양보험에 보내놓고 저희들끼리 잘 살면 된다고요. 그리고 죽고 나면 소희랑 결혼하고. 어때요? 딱 좋죠? 그렇게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럼 엄마 상가도 사주는 거지? 이제 가게 하나로 만족 못한다. 나도 제 간병한 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니. 당연하죠. 이미 엄마 사들이 상가도 봐두고 있다고요. 아 참, 저희가 엄마랑 식사하고 싶다는데 시간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좀 이따가 보자고 해. 그래도 네가 성격 괴팍한 와이프 만나더니 여자 만나는 눈은 생겼나 모양이더라. 거의 걔는 아주 참하고 순진하더라. 내 말도 잘 들을 것 같던데? 저희는 쟤랑 차원이 다르죠. 일단 얼굴부터가 다르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확실히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말이면 끔뻑 죽어요. 엄마한테도 그럴 거고요. 그래, 그게 참된 며느리 자세지. 아무튼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인생도 술술 풀리는 거잖니. 그니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끝날 때가 됐는데. 뭐 아무래도 검사가 이것저것 많다 하더라고. 올 때 되면 오겠지 뭐.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야? 그럼 내 재산 가지려고 걱정하는 척 했다는 거야? 저 인간은 여자까지 숨겨놓고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절대 용서 못해.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너무 야박하게 굴었나 싶어서 후회했는데. 이틀 후 병실. 왜 이렇게 기력이 없니? 뭐 좀 사다 줄까? 아까 밥도 얼마 먹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그냥 날이 더워서 그런가 기력이 없네요. 어머니도 얼른 식사하고 오세요. 전 쉬고 있을게요. 아유 아니다. 네가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나라고 입맛이 있겠니? 저 그럼 따뜻한 물이라도 떠다 주실 수 있어요? 속이 또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 그러마. 좀만 기다리렴. 여기는 왜 병실 안에 정수기가 없는지 모르겠구나. 밖에 가서 떠오마. 네, 다녀오세요. 이제 보니 참 연기 잘하시네. 속으론 나 언제 죽을지 기대하고 있으면서 겉으론 저렇게 걱정하는 척을 하고 얼마나 내가 우스워 보일까. 근데 휴대폰을 놓고 갔네? 아까도 누구랑 연락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 알람 울리네. 대체 누구야? 직후 카톡. 어머니, 오늘도 잘 주무셨죠? 아유, 우리 소희.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안부 인사를 하고 그래. 아주 며느리랑은 딴판이네. 그럼요. 저는 그 여자랑 비교도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게, 나도 우리 소희 보고 싶네. 어제 아들이랑 같이 식사하자꾸나. 네, 그렇게 해요. 얼른 그 여자 죽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어머니 보고 싶을 때 바로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무당이 있는데 거기 굿이라도 지내달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지. 나도 병수발 들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성격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빠 뭐 그런 여자를 와이프로 둬서는. 그래도 재산이 많으니까 저희가 참아야죠. 그래, 우리 좀만 더 참자꾸나. 아주 친밀하게 카톡을 나누고 있었네. 누가 보면 이 여자가 며느리인 줄 알겠어? 정말 기가 막혀선
김이나 씨, 검사 결과 나왔거든요. 지금 진료실로 이동하실게요. 네, 바로 갈게요. 30분 후, 진료실. 그러니까, 수술만 하면 바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분명 전이가 많이 돼서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정밀 검사 실시하니까 단순 종양이 대부분이고, 실제 암 종양은 다행히 전이가 안 됐더라고요. 고시남이 워낙 희귀암이라 저희도 초기 진단을 잘못 내린 게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심력이 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수술 날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제거하면 완치가 되는 수준이라서요. 이게 정말이죠? 정말 다행이네요. 전 꼼짝없이 죽는 줄 알고. 네, 가족분들도 좋아하시겠네요. 옆에서 간호를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선생님, 일단 이 결과는 저만 아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가족한테는 아직 검사 결과 안 나온 걸로 해주세요. 네? 왜요? 제가 서프라이즈로 알려주고 싶어서요. 곧 남편 생일이기도 해서. 아, 그러세요? 뭐 저희야 큰 상관은 없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수술 날짜만 바로 잡으시면 돼요. 네, 알겠어요. 그건 걱정 마세요. 1시간 후, 병실. 여보, 어딜 갔다가 와? 진료는 아까 끝났다고 하던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은 줄 알아? 전화도 안 받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죄송해요. 잠깐 바람 좀 쐰다고 하는 게. 검사 결과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조금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좀 하고 왔어요. 그렇게 심각하대? 진짜? 그럼 우선은 어떻게 하자는 입장이야? 어차피 수술해도 위험한 건 똑같으니까 나보고 선택하래. 그냥 여기서 보존 치료만 받으면서 덜 아프게 살다가 죽을지, 아님 그래도 수술이라도 해볼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뭐라도 해보고 죽어야 덜 아까울 것 같아서. 그래, 내 입장도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는 것보단 그게 낫지. 그래. 혹시나 그러다 괜찮아질 수도 있잖니. 네, 그래도 별 기대는 안 하려고요. 워낙 암이 전신에 퍼져서. 그래서 말인데, 나 건물 받은 거 말이야. 그거 당신한테 증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수술 끝난 직후에. 건물을? 갑자기 왜? 어차피 나 수술 끝나면 나 어떻게 될지 빤히 보일 거고,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곧 죽게 될 텐데, 그 전에 서류 정리는 끝내고 가야지. 어차피 수술 다음 달에 잡았으니까 그동안 변호사랑 얘기해서 증여할 때 필요한 서류 좀 떼놓고 하려고. 나는 죽더라도 당신이랑 어머닌 잘 살아야지. 어차피 내 재산이 당신 재산이기도 하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설마 내 재산 받는다고 바로 돌아설 건 아니지? 난 당신이 나 이렇게 병간호해주는 것 보고 당신한테 재산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맡기는 거야. 어차피 앞으로 내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 테니까. 그럼 당연하지. 당신이 내 와이프인데 내가 어떻게 돌아서. 고마워 믿어줘서. 그래, 잘 생각했다. 아무래도 너도 정리할 건 정리해놔야 더 편히 쉬지. 그럼요. 어머니도 한 달 동안만 고생해주세요. 저 수술 끝날 때까지만요. 무슨 소리니? 수술 후에도 내가 옆에서 계속 병간호 해주마. 넌 누가 뭐래도 내 딸 같은 존재야.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하네요. 당연한 걸 뭘 자꾸 감사하다고 하니. 넌 네 몸만 신경 쓰렴. 그래, 나머진 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수술 잘 받을 생각만 해. 알았어. 2주일 후 병실. 아니, 이게 뭐니? 지금 이불이 뭐란 거야? 죄송해요. 제가 복부팽만이 심해져서 소변을 저도 모르게 이불에 봐버렸네요. 지린데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니, 그러게 화장실을 제때 좀 가지. 이걸 누구 보고 치우라고.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요. 어머니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전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그럼 나보고 치우라는 거냐? 너 소변 눈 이불을? 그럼 환자인 제가 치울 순 없잖아요. 좀 힘드시면 남편 부를까요? 아니다, 됐다. 내가 해야지. 얼른 씻고 오거라. 네, 그럴게요. 수고하세요. 애가 가면 갈수록 왜 이래. 짜증을 내내 부리더니 이젠 소변까지 눈에. 다만 저 병간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이러다간 내가 더 빨리 죽게 생겼어. 부귀영화 누리기도 전에. 이놈은 회사 관뒀으면 엄마도 울어 째깍째깍 와야지. 소희랑 데이트하기 바쁘네. 내 팔자야. 우리 아빠 죽겠네. 아이 대체 얼마나 싼 거야.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
내가 다 늙어서 며느리 동오줌을 담아내고 앉아있네. 2주일 후 병실. 야호! 드디어 오늘로 고생 끝이네요. 오늘부로 이제 건물주다. 그러니까 말이다. 아유, 그동안 전년 수발 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아주 소희랑 데이트하고 난리더라. 엄만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고생은 내가 다 한 거 알지? 에이, 그래서 엄마한테 상가 준다고 했잖아요. 벌써 부동산이랑 얘기도 다 했다고요. 계약금도 제 퇴직금이랑 대출받은 걸로 냈고 이제 나머지 잔금만 치르면 돼요. 건물 증여받으면 바로 가능하고요. 그것만 기다리며 참았다. 아우, 징글징글한 년 같으니라고. 얼른 죽었으면 좋겠는데 거 되게 안 죽네. 요양병원은 싼 걸로 잘 알아봤지? 그럼요. 제일 싼 병원으로 알아봤죠. 거기 갖추면 보호자 동의 없이는 나올 수도 없대요. 잘 됐네. 난 그럼 수술 끝날 때까지 쇼핑이나 해야겠다. 백화점 가서 명품도 좀 사고. 그러세요. 그 큰 건물이 우리 건데 명품 사는 게 어디 돈이겠어요. 제 카드로 막 지르세요. 들어마. 그럼 다녀오마. 네. 아, 나도 저희랑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망할 년 같으니라고. 자기 수술하기 전에 건물 주면 혹시라도 자기 버릴까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좀 봐. 뭐 그래봤자 오늘로 끝이지 뭐. 이야, 내가 드디어 건물주라니 믿기지가 않네. 3시간 후 회복실. 선생님, 수술은 잘 끝난 거죠? 네, 악성 종양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근데 바로 입원실로 가시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거기 가족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왜 굳이 여기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저 의식 이런 거 보면 가족들이 놀랄 것 같아서요. 이제 의식도 찾았고 마취도 다 풀렸으니까 입원실로 가볼게요. 이틀만 입원해 있으면 되죠? 아무튼 가족분들 생각을 엄청 하시네요. 예, 그러시면 돼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가 볼게요. 네, 환자분도 고생 많으셨어요. 직후 병실. 여보, 어떻게 걸어와? 수술 벌써 끝났어? 의사가 별 가방이 없다고 그냥 일찍 마무리했어. 나도 회복실 좀 있다가 왔고. 근데 어머니 손에 무슨 쇼핑백이 그렇게 들려있으세요? 쇼핑하셨어요? 아, 아니 쇼핑한 게 아니라 아는 아줌마가 뭐 줄 게 있다고 해서는. 생각보다 일찍 끝났구나. 그러게요. 변호사님 마침 오셨네. 변호사님! 네, 오랜만에 뵙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류는 잘 준비해 오셨죠? 네. 저 일단 남편분 서명을 받아야 돼서요.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건물 증여 서류죠? 잠깐만요. 부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여기 있네. 근데 서류가 이혼 서류인데요? 서류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이런 실수를 해도 돼요? 잘 맞게 가져왔는데요. 그게 뭔 소리예요? 난 건물 증여 받으려고 도장 챙겨왔는데. 여보가 좀 말해봐. 이 변호사 좀 이상한데? 이상한 건 당신인데? 이혼 서류 맞아. 그 밑에 장 들춰보면 당신이 그동안 나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증거 다 있고 내 재산 놀이를 했던 증거도 다 있거든? 그 여자한테도 전해줘. 뭐 상간이어 소송 들어갈 테니까 위자료 단단히 챙겨놓으라고. 그리고 당신도 앞장에 언급된 것처럼 나한테 위자료 내놓을 준비하고 거기 사인 못하겠으면 소송 들어가고 난 얼마든지 준비돼 있으니까.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떻게 이걸 또... 그럼 지금까지 내 뒷조사한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분명 오늘 건물 준다고 했잖니. 근데 난데없이 무슨 이혼 서류야? 당신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내 재산 받으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 다 알거든? 뭐 결과적으로는 내가 위자료 받기엔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그동안 당신들 때문에 심리치료 받은 것까지 다 증빙해놨어. 가뜩이나 회사 관둬서 수입도 없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둘이 일해야겠네? 내 위자료 챙겨주려면? 그럼 건물 주겠다는 건 뻥이야? 그리고 당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면서 지금 나랑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누가 불리한지 몰라서 그래? 불리한 거 좋아하네. 법적으로는 누가 봐도 네가 불리해. 그리고 나 완치됐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완치라니 수술해도 어렵다며. 정밀검사 했더니 종양만 제거하면 된다고 나왔거든. 그래서 제거하고 나왔고. 그러니 내가 불리할 일은 없지. 뭐? 그럼 그동안 속인 거야? 나 그럼
그동안 큰 병도 아니면서 날 그렇게 괴롭힌 거야. 이불 빨래까지 시키고? 그건 당신이 자처한 거지. 난 하라고 한 적 없는데. 참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 이 김에 식당 접은 김에 간병인으로 취직하지 그래.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저기, 저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천하의 나쁜 년은 당신이지. 며느리가 곧 죽는다는데 그저 재산 넘겨받을 생각에 박수나 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상간이한테 벌써 어머니 소리 들어?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야.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바람은 일부러 피우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회사 다니기도 갑갑하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대화 몇 번 한 게 다르고. 그리고 당신 재산은 물론 기대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당신 죽길 바란 건 아니야. 나 당신 병원도 알아놓고 있었다고. 당신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렇다고 하기엔 여기 당신이 당신 엄마랑 통화한 자료가 있거든. 나 싸구려 병원에 감금해놓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데? 그건 언제 녹음한 거야? 그럼 내가 그동안 여기서 놀고만 있었겠니? 변호사님, 아무래도 합의는 안 해줄 것 같은데 바로 소송 들어가시죠. 저야 이제 시간 많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게 좋겠네요. 그럼 서류에 합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에이, 소송은 무슨... 여보, 내가 미안하다니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나 당신 없으면 거지 된다고. 그게 내가 바라는 일인데? 한번 거지가 돼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미 거지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이야, 당장 대출금 갚으려면 취직부터 해야겠어. 게다가 당신 엄마는 저렇게 명품 쇼핑을 해댔으니 앞으로 당신이 감당하려면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만 해야겠네. 저기, 유나야, 우리가 잘못했다. 사실 나는 저놈 혼내려고 했는데 저놈이 하도 망나니처럼 제멋대로 굴어서 못 말린 거야. 내가 그냥 혼쭐을 내줄 테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저보다 그 여자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 꿈 이뤄드리려고 제가 비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빈털털인 줄 알아도 며느리 역할을 할진 모르겠네? 아무튼 자리는 마련해 줄 테니까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유나야, 얘기 좀 하자꾸나. 유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네. 일을 어쩜 좋아요. 완전 망했네, 이씨.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얼른 가서 말려봐. 아, 얼른! 아이, 엄마는 대체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었으면서 그런 눈치 하나 못 챘어요. 진짜 엄마 때문에 다 망했네, 이씨. 유나야, 유나야, 거기 좀 서봐. 저놈은 끝까지 나한테 잘못을 떠넘기네. 아이고, 일을 어쩜 좋아. 다 망했네. 돈방석에 앉을 줄 알았는데 거짓 신세나 다름없겠어. 아니, 그냥 가만히나 있었음 차라리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 텐데 괜히 나서가지고선 내 신세만 망쳤네. 1년 후. 그 뒤로 저는 남편 상간녀와 각각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소송 동안 남편은 한 번만 살려달라고 계속 빌었고 상간녀 또한 자기도 뭘 모르고 그랬다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회유하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아들이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았다며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들끼리 웃고 떠들 땐 언제고 지금은 납작 엎드려 비는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게 그지없더라고요. 내가 이런 인간들이랑 가족연을 맺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흔들리지 않고 소송을 계속했죠. 서류 정리가 다 된 지금은 회사도 옮기고 집도 이사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크긴 해서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엔 하고 싶은 것들도 하나하나 도전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전 남편에게 문자가 왔네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을 하네요. 이혼 직후에는 자기가 보란듯이 부자가 돼서 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그것도 실패했나 보네요. 아무래도 연락처도 싹 다 바꿔야겠어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저에게 들러붙지 않을 거고
그래야 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 예전처럼 건강을 잃을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가급적 스트레스 받을 일은 줄이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더라도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을 위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